야, 경치 좀 봐봐. 좋지? 좋지? 뭐 나쁘진 않네. 아,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 좋은 거야, 엄청. 아니, 이런 풍경을 보고도 감탄사가 안 나와? 그냥 뭐 다 비슷하잖아 이런 거. 아우, 야, 흥 떨어져. 목에 감흥이 없어. 선글라스 썼어? 어둑어둑해? 네, 오늘 에세이 테이블에 앉은 손님 만나보겠습니다. 신 작가님 왜 이렇게 웃으세요? 랩동님 작가님이 자꾸 저에게 연기의 상황을 주시는 것도 웃기고. 연기, 특히 저의 대사 오늘 어휴 됐다 됐어 얘 이런 대사 있었는데 제가 차마 이거 못하겠어. 입에 안 붙어가지고 제 식으로 바꾼다고 얘기하고서 야 흥 떨어져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래서 우참 챌린지처럼 제가 그러니까 됐다 됐어 얘 이게 너무 저에게 안 붙었어요. 자연스럽지가 않아가지고 잘 못하게. 동민 작가님도 이렇게 말씀 안 하실 거면서. 네. 국민 작가님 저는 흥 떨어진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흥 떨어져 이런 말을 좀 많이 넣어주세요. 재밌네요. 근데 둘이 연기하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얘기 하지 사실 마세요. 저는 시큰둥하게 대답만 하고 작가님이 연기 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니 왜 이렇게 배치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배분이 지금 연기의 재미를 느끼시는 분은 신지 작가님인데. 예,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네. 네, 저는 그냥 흥 떨어져 한마디만 하게 해주세요. 네. 자, 오늘 에세이 테이블에 앉은 손님 진짜 좀 흥 떨어지시는 분인데요. 이렇게 흥을 떨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대체로 너무 심드렁한 태도잖아요. 뭔가 그래요. 자연을 보거나 어디 갔을 때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은 근데 있어요. 뭐 소나무 너무 근사하다 이러면 소나무가 소나무지 뭐 이러면서 저 까치 봐 색깔이 어쩜 저래. 까치가 까치지 뭐. 어떻게 아니 그런 분들은 뭘 해야 흔들리나요? 어떤 것에 흔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오늘의 에세이 테이블 손님이 이렇게 눈앞에 자연을 볼 때 옆 사람이 감탄해도 대체로 이렇게 심드렁하게 대하시는 분, 어떻게 보면은 바깥을 자세히 살피는 데는 좀 서툰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무던한 거죠, 그냥. 그냥 하늘이다, 네. 노을이다, 까치다 이렇게. 저는 하면서 지금 이 둘이 싸운 게 아닐까 생각하긴 했거든요. 그런 게 그 정도로 심드렁해서. 아니 너무 안 맞춰주잖아요. 이 지금 느낌을. 근데 이게 싸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 다음 대사가 가면 너 왜 그래? 나한테 화났어?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화난 게 아니라 나 원래 그래인 사람이 있잖아요. 맞아요. 오늘 그런 분께 네. 뭔가 선물하면 좋을 글을 준비를 하신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궁금합니다. 선글라스라도 쓴 거야? 다 어둑어둑해 이런 늘 선글라스를 쓴 느낌으로 자연을 바라보고 있는 네.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책을 한번 보시면 내가 자연이 눈앞에 있을 때 사실 자연이야말로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들을 많이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늘 다니던 길이다, 뭐 아는 산이다, 아는 산책로다 이렇게 생각해서 휙휙 스쳐 지난 사람은 또 못 보는 것들이 많을 텐데 그런 얘기를 오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하겠습니다. 폴킴의 초록빛 듣고 갈게요. 오늘 북카페 테이블에 어떤 책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이다의 자연관찰 일기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러스트레이터 이다님이 쓴 어떤 이렇게 이사를 하시면서 새로운 동네에서 자연을 관찰하면서 1년 동안 쓴 자연관찰 일기예요. 그래서 제목 자체가 이다의 자연관찰 일기이고요. 아마 이다 작가님은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이어도 그 약간 지금 제가 책이 제 앞에 있는데 이 누드체로 항상 본인을 표현하시는
그래서 한 번쯤 SNS에서 보신 네. 분들도 있으실 그런 작가님이신데 개인 홈페이지 SNS에 이렇게 오랫동안 좀 일상을 포착한 이런 일기들 또 작품들 올리셔서 많은 사랑을 받으셨고 이다의 허접질, 무삭제판 이다 플레이 이런 저서들 외에 또 여행 가서 이제 네. 그림 일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림 일기로 이루어진 내 손으로 발리, 내 손으로 치앙마이, 이다의 작게 걷기 이런 책들을 쓰셨어요. 근데 네. 저는 좀 자연을 좋아하는 자연파여서 네. 또 시골 출신으로서 또 이 자연에 대한 애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다 작가님이 자연관찰 일기를 쓰셨다고 라고 하면서 굉장히 호기심이 들어서 반가워하면서 샀고 읽으면서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한 번쯤 이제 북카페에서 우리 카페인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 했었는데 오늘 마침내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소개해 주시면서 이 이다 작가님의 이전 책 제목에 뭐 허접질, 무삭제판, 뭐 플레이, 뭐 이런 식의 네네.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강렬한 제목들이 많은데 그것에 비해서는 자연 관찰 일기는 굉장히 순한 느낌이잖아요. 네. 편안하고 순한 느낌. 네, 뭔가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이자 작가님이 처음에 이제 글을 올리실 때부터 이 누드체에 본인은 네. 이 되게 단순화된 그림을 지금 어. 누드라고 하니까 듣는 분들이 뭘 상상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삐죽삐죽한 머리카락을 가진 이렇게 그냥 헐벗은 자신의 캐릭터를 되게 네. 귀엽게 그리셔가지고 네, 그 처음에 저도 알게 됐었는데 이 어떻게 보면 자연 관찰기가 네. 지금 보시면 이 인물이 자연 속에 있다는 것이 너무 어울리지 않나요? 그쵸. 이 벗은 몸으로 자연 맞아요. 속에 녹아드는 정말 자연인이었구나 이다 작가 되게 생각해 보니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올 것이 왔다. 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었거든요. 약간 호모사피엔스 뭐 이런 거 떠오르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그 쓰게 된 계기가 원래 자연관찰 일기를 한 번쯤 써보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그냥 한 3, 4년 정도 생각만 하다가 이제 이사를 하면서 이제 은평구 쪽에 좀 네. 언덕 위에 있는 빌라에 살게 됐는데 오. 책 안에서는 4층이지만 실질적으로 24층처럼 느껴졌다. 이 언덕길이 너무 높아서. 네. 근데 언덕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뒤편에 바로 베란다 뒤쪽에 좀 산의 면에서 바위벽 같은 게 보이는 곳이었는데 이제 자연을 굉장히 이제 베란다 바로 앞에 가까이 두고 살게 되는 경험을 하면서 이제 그 새로운 동네 산책하면서 뒷산이라던가 앞에 개천이라던가 이런 거 산책하면서 올해는 자연일기를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365일 쓰신 일기 중에 이제 일부분이 엮여서 이번 책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책의 한 부분을 듣고 와서 얘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 읽어주실 건가요? 네, 저번에 가져온 그 외면 일기 했을 때처럼 네. 이번에도 짧은 일기 2편을 제가 묶어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네. 2편의 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낭독 듣고 올게요. (1월 18일) 화요일. 날씨 맑음. 최고 기온 영하 1도, 최저 영하 10도. 세전역에서 불광천을 따라 응암역까지 갔다. 다리 밑으로 흙이 모여 만들어진 작은 섬에 외가리가 서 있다. 외가리는 목은 하얗고 등은 쿨그레이 색상이다. 머리 뒤엔 댕기머리처럼 까만 꽁지깃이 달랑거린다. 전신이 하얀 백로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새다. 친구가 백로와 외가리를 어떻게 구분하냐고 물어봤을 때 백로는 신선, 외가리는 도인이라고 말해준 적이 있는데 그게 딱이다. 이 녀석은 늙은 새인지 깃털이 많이 상해 있다. 사실 외가리는 웬만해선 다들 할배 같은 비주얼이긴 하다. 바람이 불자 턱 아래에 가는 수염이 달달달 떨리는 것이 정말 처량해 보인다. 한 발은 털 속에 넣고 한 발로만 서서 꼼짝도 하지 않는다. 물을 보고 있지만 고기를 잡는 것도 아니다. 자세히 보니 눈이 감겨 있다. 뭐야, 자는 거였냐? (9월 6일) 화요일. 날씨 태풍 지나감. 최고 기온 26도, 최저 17도.
이게 자연에서 나온 색이라고? 믿을 수 없는 색깔의 열매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핫핑크의 꽃받침이 5갈래로 갈라지고 그 안에 완벽한 터키석 빛을 띤 열매가 들어있다. 이걸 처음 봤다면 무조건 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동안 이 앞을 지나다니며 흰 꽃이 핀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게 열매라는 것을 안다. 열매 하나를 손으로 지디겨 보니 아크릴 물감 같은 새파란 색이 나온다. 이런 걸 옛날 사람들이 가만뒀을 리가 없어. 한참 고생해서 찾아보니 이름은 누리장 나무고 역시나 열매로 염색을 하거나 직접 물감으로 썼다고 한다. 자연은 경이로운 것으로 가득하다. 잎과 꽃잎, 보석 색깔의 열매와 수술 사이로 삐쭉 튀어나온 이상한 암수를 들여다볼 때 나를 잊을 수 있다. 자연을 봐야 한다. 깊이 관찰해야 한다. 그건 모두 나를 위해서다. 화단가에 핀 잡초 한 포기로도 마음을 채우기는 충분하다. 이다 작가의 이다의 자연 관찰 일기에 담긴 글 신지 작가님 목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장필순의 고마워 들려드렸어요. 이 1월과 9월의 일기, 자연에 집중해서 기록한 이 일기를 읽어주셨는데 계절감이 어떻게 보면 좀 정반대에 있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여행하는 기분 듭니다. 낯선 세계로. 네, 이 책이 또 읽기 즐거운 지점 중에 하나는 네. 그림과 이런 글이 섞여 있어서 저는 낭독을 해서 글만 일기에 쓰인 글만 전달 드릴 수밖에 없는데 한번 펼쳐보시면 이제 외가리와 백로가 어떻게 다른지 표현한 네. 그림도 있고 누리장나무 열매가 어떻게 생긴 거지 싶은데 또 책 속에는 바로 그 지금 관찰한 색깔에 맞춰서 또 그림도 그려져 있다 보니까 정말 누군가의 좀 그림 일기, 자연 관찰 일기를 훔쳐보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네. 좀 즐겁게 읽어 나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림을 그리는 분이어서 또 이 섬세하게 관찰을 해서 그렇죠. 포착해낸 것 같은 장면들 그런 것들도 자주 보게 돼서 또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다른 관찰력을 이다 작가님에게서 좀 배우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이 특히 9월 일기 같은 경우에는 이다 작가님의 생각이 좀 강한 어조로 드러나 있기도 하잖아요. 네. 자연을 봐야 한다. 그러니까 들여다볼 때 나를 잊을 수 있으니까 자연을 봐야 한다. 깊이 관찰해야 한다. 그건 모두 나를 위해서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자연 관찰 일기를 1년간이나 쓰실 수가 있었던 거겠죠? 맞아요. 그래서 프롤로그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등장해요. 자연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돈이 들지 않았고 의외로 많은 시간이 들지도 않았다. 자연에 집중하면 그 어떤 근심도 괜찮았다라고 하시는데 당연한 말 같은데 이 말이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치. 우리가 그쵸. 자연을 관찰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고 그래서 이 작가님은 사실 이런 수집을 좀 좋아하셔서 네. 깃털도 모으시고요. 어떤 이렇게 열매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또 그리려고 가져오시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숲을 걸을 때 물론 그 남의 사유지에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숲을 걸을 때나 보통 개천 산책로에 있는 자연은 우리에게 무료로 언제나 이런 관찰할 것들과 또 집에 조금은 가져가도 되는 대상들을 주는 이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이 저는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코로나 시국 동안 쓰신 일기인데 네. 좀 하루가 허망하게 지나가는 것 같고 했을 때 자연을 관찰하다 보면은 시간의 흐름이라든지 자연의 변화 같은 것이 계속 느껴지다 보니까 내가 이런 것을 지켜보고 있다 하는 것만으로도 좀 더 하루가 이렇게 허망하게 흘러가 버렸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이야기도 적혀 있어서 이 자연 관찰 일기 자체가 그 1년간의 이다 작가님 생활을 되게 잘 붙잡아 주었구나 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진짜 얘기하신 것처럼 물론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뭐 수목원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이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걷고 주변에 맞아요. 많이 내 이동 반경을 조금만 넓혀 보면 그러니까 눈으로 그냥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자연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기도 한데 그리고 거기서 뭐 떨어져 있는 나뭇잎 하나 내가 들고 집에 가지고 와서 책장 사이에 끼워둔다고 해서 뭐 그걸로
절도 의심을 받고 이러진 않잖아요. 맞아요. 자연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나뭇잎 하나 떨어진 거 가져가는 거 이런 것까지 뭐라고 하진 않잖아요. 네. 지금으로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려있는 걸 왜 안 들여놓고 살았지라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듭니다. 맞아요. 저 진짜 당연한 문장인데도 맞아. 그런 자연은 내 주변에 우리 동네 자연은 공짜였어. 그러게. 그런 예. 생각이 드니까 약간 읽다 보면은 이 책을 보다가 나도 이 책 덮고 나가서 나는 지금 우리 동네에서는 뭐가 보이고 네. 어떤 소리가 들리고 또 어떤 색깔들을 좀 주워올 수 있을지 체험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막 피어오르는 책이어서 아마 새해에 뭔가 나도 좀 새로운 기록 하나 해보고 싶다 네. 생각하셨다거나 산책 나만큼 좋아하는 사람 없지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런 식으로 자연 관찰 일기를 써볼 생각은 못했다 하시는 그쵸.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참고 도서가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저는 산책하거나 뭐 이렇게 좀 낯선 곳에 여행 가서 돌아다니거나 할 때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무슨 나무지? 이거 무슨 꽃이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들 때 그때 요즘에 물론 휴대폰도 있고 하니까 스마트폰으로 뭐 찾아볼 수 있긴 하지만 그 과정조차 때로는 귀찮아서 생략할 때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누가 옆에서 이건 무슨 나무야, 이건 뭐야 얘기해주면 좋겠지만 너무 쉽게 얻으면 또 금방 잊어버리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름 아는 게 참 항상 어려우면서도 매혹적인 즐거움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여기 보니까 그게 잘 드러나 있네요. 누리장 나무 찾아보고 한참 고생해서 찾아보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래도 이 방금 작가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 이다 작가님이 책에서 대체로 뭐를 금방 알아내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사진 찍어서 올리거나 또 우리는 요새는 사진 찍고 검색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떤 꽃이다, 나무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딱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쉽게 알게 된 것은 또 쉽게 잊으니까 이 맞아요. 나무는 매일 보는데 무슨 나무일까? 이렇게 겨울에는 나무 껍질이 이런 식으로 벗겨지는데 이름을 알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지내시다가 오히려 어떤 다른 공원에 갔을 때 친구랑 같이 걸을 때 그 밑에 또 편말 있는 네. 나무들도 있잖아요. 이게 물풀의 나무였어 하고 반가워하게 되면 그게 훨씬 오래 기억에 남고 잊어버리지 그렇겠어요. 않는 이름이 되고 그래서 앱, 네이처링이라는 앱 같은 네. 것이나 이렇게 이름을 알 수 있는 앱을 등장하기도 하지만 책 속에 그것보다는 어떤 나무에 계속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가 단서를 모으다가 어느 그쵸. 순간 알게 됐을 때가 훨씬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한 것도 뭐를 너무 조급하게 알려고 하거나 검색으로 이렇게 뚝딱 알아내 버리는 것보다 오히려 자연을 관찰하고 자연과 친해지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진짜 이름 알았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닌데 오히려 관찰하고 이름은 뭔지를 당장 몰라도 내가 다른 곳에 가서 저 나무 알아볼 수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있는 셈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좋은데요. 이 책에 담긴 다른 부분도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네, 이번에도 좀 일기 중에서 저는 이다 작가님이 깃털 수집하시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고 네. 새의 깃털이란 것도 수집의 대상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는데 그 부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듣고 가겠습니다. 신사근린공원에서 깃털을 주었다. 수집하기엔 다소 망가진 깃털이지만 깃털 하나가 아쉬움으로 얼른 집어들었다. 얼마 전부터 깃털 줍는 데 재미를 붙였다. 깃털을 보면 마치 새를 보는 것 같다. 새는 깃털로 날아다녔을 테니 하늘을 날고 바람을 갈랐던 날개 일부를 가지는 느낌이랄까? 요즘엔 길을 다닐 때마다 어디 떨어진 깃털이 없는지만 보고 다닌다. 날아가는 새를 봐도 깃털 하나만 떨어져라 싶은 마음이다. 난 사실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이다. 어릴 때는 ADHD라는 개념이 한국에 알려져 있지 않아 그냥 산만한 애였지만 몇 년 전 뒤늦게 진단을 받았다. 나 같은 ADHD인에게 자연 관찰처럼 잘 맞는 취미가 있을까? 마음껏 산만해도 되고 정신을 팔아도 된다. 그럴수록 더 잘 발견한다. 선사시대에는 ADHD인이 큰 쓸모가 있었을 것이다.
하루 종일 밖을 돌아다니며 뭐 신기한 것 없나 두리번거리고 아무거나 먹어보고 풀 뽑아보고 했을 테니 말이다. 그러다 금방 죽기도 했겠지만 누군가는 낯선 사냥터나 새로운 먹이 등을 곧잘 찾아냈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내가 어릴 때 그렇게 산을 좋아한 것도 우연이 아닌 셈이다. 산에 가면 늘 새로운 것이 있다. 늘 뭔가는 변하고 움직이고 소리가 들린다. 모두 ADHD가 이끌리는 것들이다. 산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만질 수 있고 공짜로 가질 수 있기까지 하다. 언제나 멀리서 지켜봐야 하는 새들이 남긴 깃털도 산길을 더듬다 보면 종종 발견할 수 있다. 망가진 깃털은 새카맣고 보랏빛이 돈다. 까치의 것일까? 아직 깃털로 새를 구별하진 못한다. 갈색의 깃털도 주었다. 직박구리라고 하기엔 색이 옅고 참새라고 하기엔 너무 크다. 아는 새가 별로 없어 답답하다. 맷비둘기, 비둘기, 참새, 직박구리, 까마귀, 까치, 물까치, 오색 딱따구리, 꿩. 이 정도뿐이다. 언젠가는 이 이상의 새도 발견하고 알아볼 수 있겠지? 더 많은 새를 알고 싶고 구분하고 싶고 모든 깃털을 모으고 싶다. 수지서의 패덜 인 더 윈드 듣고 왔습니다. 이다 작가의 이다의 자연 관찰 일기에 담긴 글 깃털 수집 한 부분 신지 작가님 낭독으로 만나봤고요. 깃털의 세계 굉장히 매혹적이군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깃털 하나만 떨어져라. 이게 무언가를 이제 취미를 들이고 네. 어떤 분야에 이렇게 집중하게 된 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비둘기 보면서 비둘기가 보통 이제 날아가는 건 잘 못 보고 이제 바닥에 있는 거를 많이 보잖아요. 걸어가다 보면 제발 아무 움직임도 하지 않기를 바라요. 퍼덕거리지 말아라 오히려 맞아요. 이건데 날아가는 새가 깃털을 떨어뜨리기를 기다린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깃털 수집가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란 자연이란 이런 것이구나 싶은 대목이 군데군데 등장을 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가슴털은 또 색깔과 이제 또 그 모양이 다르고 네. 뭐 날개털도 다르고 그러니까 꽁지깃도 다르고 이게 네. 다 부위마다 새들도 깃털의 모양이나 색깔이 다른데 그래서 이다 작가님 입장에서는 나는 뭐 어떤 새 뭐 배 깃털은 아직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구체적으로 좀 그런 상상을 그러네요. 하시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개천에 보다 보면 또 이렇게 개천가에 뭐 싸웠든지 털갈이를 했든지 또 떨어져 있는 깃털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직 나의 컬렉션에 없는 이런 깃털을 발견하면은 엄청 오늘 내가 아까 개똥을 밟아서 그런가? 오늘 횡재한 날이다. 뭐 이런 일기도 있어요. 누군가의 깃털 네. 이렇게 소중하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새를 알아가는 세계에서도 이다 작가님에게 이 깃털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읽어주시는 거 들으면서 제가 어느 해에 그 해의 베스트로 읽었던 책이 떠올랐어요. 네. 깃털 도둑이라는 책인데 깃털 도둑. 그게 이제 실제 논픽션인데 굉장히 소설 같거든요. 네. 이 스토리텔링 자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근데 아마 이 이다 작가님이 그 깃털 도둑 보시면 진짜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저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이 꼬리를 무는 독서. 그러니까요. 꼬꼬독. 꼬꼬독 너무 좋아요. 깃털 도둑은 진짜 최고예요. 이 책은 정말 와. 완전 최고. 네, 저도 읽어보고요. 이거 이다 진짜. 작가님께도 네.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윤곤 작가님께서 아마 이 보시면 깃털 애호가라면 네, 깃털 깃털 도둑을 도둑은 네, 저는 깃털 애호가 아닌데도 이걸 보고 네.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고 너무 느끼긴 궁금해지네요. 했거든요. 카페인 네. 여러분들도 한번 예. 이 책과 함께 깃털 도둑까지 이어서 독서를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꼬꼬독 계속 하셔도 돼요. 카페인님들도 뭐 네. 깃털 도둑 이거는 그다음 뭐가 떠올라요?
혹은 맞아요. 이다 작가님의 이다의 자연 관찰 일기 읽었는데 뭐도 떠올라요 하는 거 있으면 항상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맞아요. 저도 그런 거 참 좋더라고. 뭐 어떤 책이 좋았다고 얘기해 네. 줬는데 그런 책을 좋아하면은 이것도 좋아할 거야. 혹은 비슷하게 나는 이런 책이 떠올랐어라고 해서 얘기해 주면 좋더라고요. 네. 이 책도 그 이다 작가님이 네. 클레어 워커 레슬리가 쓴 그 자연 관찰 일기라는 책이 있어요. 아. 그 책을 오래전에 이제 중고 서점에 지금은 절판된 책이거든요. 오. 그거를 보시고 너무 매력을 느껴서 나도 네. 언젠간 자연 관찰 일기를 써봐야겠다라고 다짐하던 차에 이제 쓰게 되신 거여서 저도 이 책을 읽고 이제 클레어 워커 레슬리의 자연 관찰 일기가 궁금해서 읽어봐야지 하고 이렇게 정보들을 찾아봤는데요. 네. 그 책도 잠깐 정보를 봤는데도 또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도 한번 같이 엮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혹시 이 책을 이제 저희 오늘 소개하는 걸 듣고 나도 자연관찰 일기라는 것에 좀 관심이 생겼다 한다면은 이 클레어 워커 레슬리가 말하는 자연관찰 팁이 있는데 그게 좀 와닿았어요. 네. 하나는 스스로에게 숙제를 내주는 식으로 구체적인 감상을 한번 해봐라 이런 건데 우리가 그냥 나가서 뒷산을 걷거나 개천을 걷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은 뭐 빨간색을 띤 자연을 찾아보겠다. 오늘은 동그란 모양의 자연을 찾는다. 이렇게 조금 나에게 숙제를 주고 목표를 우와. 가지고 들여다보면은 재밌네요. 재밌을 것 같죠. 네. 이제 산에 가서 뭐 빨간 열매든 떨어져 있는 빨간 낙엽이든 이런 걸 찾게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좀 스스로에게 구체적인 숙제를 내주는 팁을 하나 얘기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시각 정보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시각 외에 뭐 소리나 냄새, 감촉 같은 정보를 느껴보는 것도 추천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걸으면서 혹은 뭐 나뭇잎이 다 떨어진 나무구나 뭐 이런 정도 생각을 그쵸. 하고 이렇게 스쳐 지나는데 맞아요. 또 이 나무 껍질 수피를 한번 만져본다던가 뭐 갯벌들 이런 보들보들한 그런 걸 만져보고 또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지 이런 것들 거기서부터 이제 자연 관찰이 출발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두 가지 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오. 지금 한번 개천이나 뒷산으로 나가고 싶어지지 좋습니다. 않을까 네. 싶습니다. 좋아요. 우리 그 단체 숙제 한번 하죠. 그러면 뭐 어. 그냥 딱 떠오르는 색깔을 발견하는 걸 할까요? 모양으로? 색깔이 조금 더 뭘로 할까요? 이 엄동설안에 우리 그래서 색깔 더 발견하게 할까요? 그래서 찾는 재미가 약간 무채색이니까 좀 네, 겨울 산이나 맞아요. 개천이 좀 튀는 색깔이 있으면 그걸 한번 찾아보시는 게 겨울산에서 분홍색 이런 거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누리장 핑크? 열매 뭐 이런 거 얘기도 있었으니까 네. 좀 말라 있어도 왠지 열매 중에 어, 색깔이 쨍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쨍한 거 무슨 색깔 할까요? 그러면 노랑? 노랑과 빨강 두 가지 드려봅시다. 그래요. 네. 노랑 아니면 빨강을 발견한다. 네. 그런 다음에 그걸 내가 내 몸으로 감각한다. 네. 소리를 듣든 아니면 만지든 음. 오래 바라보든. 네. 네, 먹진 마시고요. 네, 먹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위험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주말에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짧은 자연 관찰 일기를 써보시면 네. 이게 뭐 책의 형태로 나와서 그렇지 사실 정말 그냥 방금 읽어드린 모든 부분들이 무슨 색이다. 뭐 어땠다라고 그냥 내가 관찰한 바를 이렇게 기술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으니까 오.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네, 기대합니다. 빨강과 노랑입니다. 정하로의 마음의 날씨 듣고 갈게요. 북카페 금요일 신지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책 이다의 자연 관찰 일기였는데요. 이 책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네, 저는 이 책 보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도심의 자연에도 이렇게 보고 듣고 느낄 게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게 제일 뜻깊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이제 따뜻한 날씨가 점점 찾아올 테니 밖에 나가서 자주 걸으시면서 나를 둘러싼 우리 동네를 구성하고 있는 자연에서 나는 어떤 걸 관찰할 수 있는지 한 번씩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페인님들이 보내주신 에세이 만나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갑진년 수호신을 선물합니다. 양은선. 아주 가끔씩 인물을 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완전하게 얼굴이 보이지 않는 포즈를 그리는 것이 좋아졌죠.
얼굴이 드러나고 표정을 그려 넣었던 몇 번의 경험에 느껴지던 알 수 없는 목마름이 어쩌면 누군가의 감정을 직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가 싶기도 합니다만 갑진년의 첫날이었던 엊그제 아주 오랜만에 일출을 보러 어스름한 새벽길을 달려갔었죠. 짙은 구름 탓에 초조해하던 사람들에게 살포시 드러내던 환한 빛. 구름들 사이로 조각조각 보여주는 일출의 모습은 온전히 드러난 눈부신 태양을 볼 때보다 뭔가 미묘한 가슴께의 일렁임이 있었습니다. 심란해하는 한숨이 미세먼지만큼이나 뿌옇게 사람들 사이에 퍼져가는 것을 느낄 때마다 그래서 올해의 수호신인 푸른 용은 어떻게 그릴 건데 생각했더랬죠. 상상 속의 영물이라 더 힘들 수도, 아니 외려 더 쉬울 수도. 그러나 상상력 부재인 제겐 더 힘들었다가 맞았습니다. 지리산에서 세상을 굽어보던 호랑이를 그리고 매화나무 아래 초롱한 눈망울을 반짝이던 토끼를 그렸던 장면을 지나 하늘 높이 오르는 푸른 용의 뒷모습을 그려봅니다. 어떤 결연한 의지로 하늘을 오르는지, 무슨 생각으로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단 하나, 무조건 좋은 어떤 것을 향하리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영원히 벗을 수 없을 것만 같던 마스크마저 벗어던지고 맞이하는 새해. 모두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또 무조건 평안하시길요. 오늘 양은선 카페인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이 글 어떻게 보셨나요? 은서님의 아마 취미로 그림을 그리시는 것인지 이 그림을 그리는 게 업이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매년 이 호랑이를 그리고 작년 토끼를 그리고 올해는 푸른 용을 그리고 이 그 해에 이 12지를 그리는 것 자체가 이 은서님이 어떻게 보면 연례 행사구나, 연초에 반복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되게 저는 누군가의 연례 행사를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해마다 반복하는 어떤 일이 있을까 저 사람에게는. 네. 근데 그게 은서님에게는 이 일이구나 싶어서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읽었어요. 그게 되게 뜻깊을 것 같아요. 그 해 그 그쵸. 그림을 그리면서 맞아요. 새해의 마음을 좀 다잡고 누군가의 평안을 비는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그래서 새해 인사로 저희에게 또 이제 1월 말이 되어서 좀 새해 여러 기분들이 이제 좀 옅어지고 있을 맞아요. 때에 딱 알맞게 도착한 또 응원해주는 새해 인사 같습니다. 이 은서님이 그리신 이 푸른 용의 이미지는 함께 첨부를 해주셨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거 이제 제가 북카페 인별그램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취미가 아닌 거 아니야? 이 업인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궁금해요. 참 너무 아름다운 네. 그림이기도 하거든요. 강렬한 푸른 용의 이미지. 북카페 인별그램 통해서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신지 작가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데이브레이크의 빛나는 사람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